자석 4개로 사암침. 우리는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사암침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암침 핵심 원리만 이야기되면 누구나 쉽게 사암침을 적용해서 가족의 주치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암침 아카데미는 사암침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그 티칭 매뉴얼화된 지도법을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서의사들 중에서도 외국의 서의사들에게 사암침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떻게 의과학적으로 설복시켜서 그들을 사암침쟁이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그리하여 전 세계 난치병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사암침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글로벌화된 사암침. I have a dream today. 오늘도 꿈을 꾸면서 사암침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 제33장 통풍문 중에서 8번째 비비 견증, 흔히 은진 풍창을 정하여 긁어도 아프지 않고 처음 시작될 때에 피부 속에서 벌레가 달아나는 것 같은 증이니라. 요법 폐허증인지라 태백태연을 보하고 소부어제를 서하라 폐정격. 그러면 은진풍창이란 어떠한 병일까요? 은진풍창, 두드러기 은, 두드러기 진, 바람풍, 부스럼창. 여기에서 바람풍은 바람 맞으셨군요. 그 바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바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두드러기와 같은, 부스럼과 같은 것이 이곳저곳에 산재하는 그러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오늘날 병명으로는 이것이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에요. 풀네임은 수태음습 폐금경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태음 폐경, 그 수태음 폐경은 또는 그에 속한 장부인 폐는 우리 몸의 털옥과 피부 겉 표면을 담당한다 했습니다. 즉 수태음습 폐금경의 경기로서의 태음습은 피모를 주관한다 했는데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먼저 설복시켜야 진도가 나갑니다. 사암침 지도교수를 표방하는 분들 잘 봐주세요. 어떻게 설복시킬 것인가. 먼저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폐가 피부와 모발을 조절한다에 대한 비교 생리학. 요약, 폐는 피부와 머리카락과 연결된다는 중국 전통의학의 이론입니다. 비교 생리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폐와 피부, 모발의 상관관계를 물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의 호흡은 피부에 해당하는 구조와 피부를 기원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양서류, 대표적으로 개구리를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는 올챙이 쪽에는 아가미로 호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형태가 변해서 개구리의 온전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면 폐와 피부로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물 밖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양서류는 폐와 피부를 통해 호흡을 합니다.
포유류와 인간은 폐를 사용하여 호흡합니다. 실제로 공기는, 여기서부터 주목해서 봐주세요. 실제로 공기는 폐포 표면의 얇은 물 분자층을 통해 교환됩니다. 따라서 폐는 피부와 모발에서 파생되어 상호 호흡에 적응합니다. 정맥피는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다 나눠주고 탈산소화된 피예요. 그 탈산소화된 혈액이 이제 동맥피로 바뀌는 거예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에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가능하게 되죠. 호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은 세포 내 방막층 상피세포에서 이루어진다. 구심성으로 들어온 것을 원심성으로 또 나누어 주죠. 산소를 머금은 피를. 그런데 여기 보면 혈류 있고 water flow, 물의 흐름, 물이 이 가스 교환이 되는 요 과정에서 적당히 흐르고 있어야 가스 교환이 가능하다. 호흡기 표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수 있는 얇고 촉촉한 상피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물이나 수용액에 용해되었을 때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호흡기 표면은 촉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으로 우리 몸의 체액 조절을 하고 면역 조절도 하고 또 호흡을 가스 교환을 하는 것, 이것을 고인들이 봤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 최상의 표현이, 함축된 표현이 시적으로 주역의 용어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태음습이야. 그러니까 삼침을 공부할 때 주역, 사주팔자 이거 따지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 그것을 의과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삼침을 공부할 때 주역의 궤상, 명리학적 해설, 사주만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글로벌화 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 찻잔 속의 태풍, 우물한 개구리,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가스는 물이나 수용액에 용해되었을 때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호흡기 표면은 촉촉해야 합니다. 폐포 내에는요, 상피세포에는 터럭이 있어요. 상피세포 내에 터럭이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터럭 보이죠? 터럭. 그러니까 이 터럭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캐치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적절한 점액층의 그 물의 흐름, 두께를 위해서도 존재해요. 그리고 흐름을 위해서도 존재해요. 터럭이 있잖아요. 터럭이 폐포에. 그러니까 폐포 내에 상피세포가 있고 그곳을 터럭이 덮고 있어요. 이걸 본 거야. 고인들이 이것을 본 거라니까. 그렇구나. 안에 있는 피부와 터럭, 그것을 주관한다면 우리 몸의 거죽의 피모도 폐경이 주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피모를 주관한다?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토피와 폐태음습,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은 피모를 주관한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정격을 쓰면 적절한 습기가 전신에 분포돼요.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폐각 내에, 그러니까 터럭과 피부가 있는 곳에 적절하게 수분이 덮고 있어야 수용성 산소 교환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원을 퇴치할 수 있는 항체 역시 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와 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폐가 건강하면 피부도 건강하다. 그런데 불건강한 거야.
그래서 아토피야. 여기의 경우는 폐전격. 폐전격을 쓰면 폐의 항상성 유지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은진풍창 아토피.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피부는 약 1mm 부분이 1mm, 표피 1mm 부분이 5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식빵 1장, 2장, 석장, 넉장, 5장. 그런데 그 식빵과 식빵 사이에는 멤브레인 필터층이 있어요. 그런데 멤브레인 필터층 역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막층이 있고 유분을 유지시켜주는 막층이 있어요. 이름하여 하이드로포빅. 그 멤브레인층은 물을 무서워하니까 그렇죠. 유분층. 하이드로필릭, 그것은 수분층.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이렇게 5겹의 피부층 사이사이에 그 멤브레인층도 내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유분층, 수분층, 유분층, 수분층으로 멤브레인층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층에 촉촉히 이른바 세라마이드를 분포시키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건강한 피부층, 이것은 피부층 상피 최상층이 벽돌이 와르르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들뜬 거예요. 면역력은 수분이 촉촉해야 항원을 대항하는 항체가 작동을 하는데 표피층이 각질층이 그냥 배싹 말라 있어. 그러면 수태음습이 부족한 거야. 폐강내 역시 그러한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폐전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그걸 또 삼두인은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위대하신 스승, 위대하신 마스터 삼두인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폐전격을 쓰면 이렇게 우들우들 벽돌에 몰타르가 그냥 흐물흐물 깨진 거야. 그래서 아토피는 촉촉하게 피부를 보호하는 크림을 자주 발라주잖아요. 폐전격을 쓰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아토피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이와 같이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아토피와 관련된 피부의 구조 정리해 드릴게요. 폐는 폐각 내에 적절한 습기가 있어야 된다. 습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폐각 내 상피세포는 털럭이 있는데 그 털럭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용도 하지만 그 털럭 위까지 충분한 점액, 수분이 덮고 있어야 돼. 그리고 흘러야 돼. 늘. 그 흐르게 하기 위해서 털럭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부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피세포가. 폐각 내에 상피세포가. 그런데 그 상피세포가 바싹 말라 있으면 가스 교환이 잘 안 돼. 호흡력이 약해져. 두 번째, 면역력이 약해져요. 아니, 면역력 교란 상태가 와요. 면역력이 기능이 교란 상태가 와요. 기능 장애가 와요. 이것은 면역력이 약하다 혹은 과잉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다음 주제. 즉 일단 여기서 정리. 아토피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피부 세포는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물질이 세라마이드예요. 폐전격을 쓰면 부족한 폐습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털럭이 덮여있는 상피세포를 촉촉하게 해준다. 전신의 피부 역시 똑같은 효과가 발휘되므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가 있다. 이걸 삼두인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는데 원인이 폐에 있는 경우 폐전격을 쓴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아토피는 면역 질환이다. 아토피는
면역력 저하 질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면역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아토피는 자가면역증이다. 과잉 면역이다. 따라서 면역 억제요법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